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라탄 느낌이 나는 가방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가방 바닥은 직사각형 뜨기를 해서 떠줬고요. 위쪽에 옆면은 겹 짧은뜨기 무늬를 넣어줬습니다. 중간에 무늬 넣어주고 위쪽에 겹 짧은뜨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떠줬어요. 가방 끄는 새우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줬습니다. 가방의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아래쪽 길이랑 위쪽 길이가 달라서 위쪽에 가장 넓은 부분 길이를 재보면 24cm 정도가 나오고요. 세로 길이는 중앙에서 쟀을 때 20cm 정도가 나옵니다. 크기가 크지 않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름에 가볍게 들고 다니시기 정말 좋을 거예요. 사용할 실은 루피 실이라는 종이 실인데요. 루피 실 자체가 엄청 가벼운 실이잖아요. 그 실이 3돌 반 정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차근차근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파로 코반을 사용해서 뜰게요. 첫 번째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시고요. 사슬뜨기를 14코 해줍니다. 둘, 셋, 넷. 사슬뜨기 14코를 해줬습니다. 기둥 사슬코를 하나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 짧은뜨기를 넣을 건데요. 바로 3개를 넣어줄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를 하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하나 한 상태에서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두고요. 2개를 마저 넣어줄게요. 둘, 셋. 자, 3개를 넣었죠? 그 옆에서부터 여기 첫 번째 사슬이 있는 바로 전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넣어줄게요. 여기서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첫 번째 사슬까지 왔어요. 첫 번째 사슬에다가는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3개 넣어줄게요. 하나 하고 이 첫 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좀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2개도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했죠? 둘, 셋.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주고 이제 반대쪽 사슬을 뜰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구멍이 크게 늘어났죠? 3코나 넣어서 그 커다란 구멍 말고 그 옆에 코부터 여기에부터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예요.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은 감고 뜰게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단수링이 걸려있는 근처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요 꼬리실이 있는 동안은 꼬리실을 감고 떠주세요. 마지막 코죠. 여기도 3코를 넣으면서 구멍이 커져 있는데요. 여기 바로 전코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주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하고 단을 올라가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빼뜨기 없이 단을 올라갈게요. 방금 단수링 제가 뺀 여기 이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꼭 단수링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2개를 더 넣어줄게요. 같은 코에다가 하나를 넣은 이 코에다가 둘, 셋. 3개의 코를 넣어주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하나만 넣어줄게요.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 다시 또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왜 여기에다 3개를 넣고 여기는 하나만 넣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이 편물이 커지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저랑 똑같이 한번 떠보세요. 자, 그 옆에 코부터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 바로 전 코까지는 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 바로 전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서 단수링을 제거하고 이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3개 넣어줄게요. 일단 하나의 짧은뜨기를 넣어준 후에 단수링으로 바로 다시 표시를 하고 나머지 2개도 넣어주겠습니다. 둘, 셋. 3개가 지금 한 코에 들어갔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줄게요. 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는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옆에 코부터 단수링이 걸려있는 코, 전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자, 단수링 꽂아져 있는 전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줬고요. 단수링을 잠시 빼고 여기 단수링 꽂혀 있었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준 후에 바로 단수링을 다시 달아줄게요. 빼뜨기 없이 진행하는 거여서 단수링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 옆에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 넣어줄 건데요. 그 옆에 코랑 그 옆에 코랑 또 그 옆에 코까지 다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이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3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단수링이 걸려있는 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넣어야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넣고요. 편물을 보면 자, 우리가 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를 넣은 구간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 지금 3개가 들어갔죠? 여기는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개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편물에서도 여러분이 한 코에 3개를 넣은 곳을 잘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편물의 단이 점점 올라갈수록 직사각형은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곳에서만 코를 늘려줄 수 없어요. 모서리의 위치가 점점 달라지는 만큼 우리가 코를 늘려주는 위치도 바꿔줘야 하는데요. 그 코를 늘려주는 위치가 바로 전단에서 짧은뜨기 3개를 넣은 그 코의 중간 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퀴를 쭉 둘러주고 한 단을 더 올라갔을 때 3코를 넣는 코늘림을 해야 하는 위치는 자, 여기 지금 여기 한 구멍 안에 3개의 코가 들어갔죠? 여기 중에서 이 가운데 코, 여기에서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는 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고요. 자, 다시 이쪽 모서리로 올게요. 이쪽 모서리도 한 코에 3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간 상태인데 그 중에 중간 코, 여기에서 또 코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이 코에 짧은뜨기 3개를 넣어주면서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뜨기는 결국에는 코늘림을 해준 그 코의 중간 코, 여기 3개의 중간,
여기에서만 계속 코가 늘어나는 거고 나머지 코에 넣어야 하는 코수는 계속 한 코에 하나예요. 아까 첫 번째 단에서는 코늘림과 코늘림 사이에 한 코만 해줬고 지금 방금은 코늘림과 코늘림 사이에 세 코를 넣어줬잖아요.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직사각형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서리의 위치도 바뀌고요. 그 모서리의 위치는 전단에 코늘림을 한 3개의 코 중에 중간 코, 여기에다가 코를 또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되셨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넣은 상태고요. 여기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제가 바닥 뜨는 거 끊지 않고 다 계속 같이 뜰 거니까 이해 안 되셨어도 괜찮고요. 그냥 영상 보면서 저랑 똑같이 떠주세요. 일단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겠습니다. 단수링을 잠시 빼두고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코까지는 그냥 한 코 넣어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전단에서 3코를 넣었던 곳이고 여기 코가 그 전단 3코 중에 가운데 코예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가운데 코에서 계속 코늘림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넣었던 코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줬고요. 여기 중간 코에서 또 코늘림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개의 코늘림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이 코 찾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자, 우리 지금 3개를 넣은 것 중에 두 번째. 자, 지금 거꾸로 내려갈게요. 하나, 둘, 두 번째. 여기 코에다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단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는 그냥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고 여기가 3코 지금 코늘림 한 것 중에 가운데 코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코늘림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일단은 코늘림을 해준 상태에서 그 옆에 코, 그리고 또 그 옆에 코, 또 그리고 옆에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을 넣어주겠습니다.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그 옆에도 하나. 자, 그리고 여기가 전단에서 코늘림을 해줬던 코고요. 지금 우리가 넣어야 하는 이 코가 그 3개의 코 중에 중간에 있는 코예요. 여기에다가도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둘, 셋.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코부터 단수링이 꽂혀있는 곳까지는 일단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단수링 꽂아져 있는 전코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줬고요. 단수링을 빼고 짧은뜨기를 넣어준 후에 바로 다시 단수링을 표시해 두겠습니다. 여기 짧은뜨기 해주고 바로 단수링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제 여기는 단수링이 꽂혀 있었고 방금 짧은뜨기를 넣었고 다시 단수링을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코까지는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고요. 그 옆에서 코늘림을 해줄게요. 자, 제가 뜨는 방식이 이해가 되신 분들은 코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저처럼 방금 짧은뜨기 하고 그 옆에도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하고 여기에서 코늘림 해주겠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바로 전단에서 3개의 코늘림을 해줬던 코고 그리고 여기가 그 중앙에 있는 코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늘림을 또 해주는 거예요. 일단 옆에 코는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고 그 옆에 코에다가 코늘림을 해줍니다.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자, 그리고 우리가 전단에서 코늘림을 해줬던 코의 가운데 코까지 왔어요. 여기에 코에서 또 코늘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짧은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옆에서부터 여기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코 바로 전코까지. 왜냐면 여기가 우리 아까 전에 코늘림을 해주고 중앙의 코에다가 단수링을 표시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코까지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코까지 왔어요. 단수링을 제거해주고요. 방금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코에 코늘림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3개의 코를 넣으면서 코늘림을 해줬고요. 옆에 코부터 5개는 한 코에 하나씩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을 올라가지 않고 바닥을 여기에서 마무리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 중앙 코에다가 단수링을 다는 거 없이 뜨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가방 사이즈를 더 크게 하실 거면 물론 처음에 사슬뜨기 코수도 더 늘려주셨어야 하지만 이쪽 중앙에다가 단수링을 표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일단 저는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 자, 3번째 코도 하나, 4번째 코도 하나, 5번째 코까지 하나를 넣어주고요. 여기 또 전단에서 3개의 코늘림을 해준 가운데 코. 여기 코에서 코늘림을 또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옆에 코부터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코까지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단수링 바로 앞코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가방 바닥은 다 떴어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가로 길이는 15cm이고요. 세로 길이는 7c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가로는 15cm, 세로는 7cm의 직사각형을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옆면을 떠볼게요. 옆면을 뜨기 위해서 단수링은 제거해주시고요. 자, 이제 옆면의 첫 번째 단을 뜰 건데요. 옆면의 첫 번째 단은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이랑뜨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랑뜨기는 우리가 그냥 짧은뜨기를 넣을 때 사슬 전체, 윗머리 전체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었다면 이랑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사슬머리의 윗부분, 사슬의 윗부분에만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는 겁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 앞쪽에 있는 이 사슬은 남아있게 되겠죠. 이 사슬이 남아있으면서 여기에 각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바닥에서 옆면으로 올라갈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방에서 옆면을 올라갈 때는 이랑 짧은뜨기를 사용해서 올라갈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코, 단수링이 꽂아져 있었던 코부터 넣어볼게요. 머리 사슬의 윗부분에 바늘을 찔러 넣을 건데 요번에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선이 하나 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 선까지 같이 뜰게요. 앞쪽에 사슬 하나를 남겨두는 대신에 뒤쪽 사슬과 뒤에 있는 선까지 바늘을 다 찔러 넣겠습니다. 뒤쪽 사슬과 여기 있는 이 선까지 이렇게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떠주면 이랑 짧은뜨기가 돼요. 이렇게 이랑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고 빼뜨기 없이 뜨기 때문에 첫 코는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제부터 한 코에 하나씩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코에도 사슬의 윗부분과 뒤쪽 가로실을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다음 코에도 사슬의 윗부분과 뒤쪽 가로실을 같이 찔러 넣고 짧은뜨기. 짧은뜨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만 조금 달라요. 앞에 이 사슬 한 가닥을 남겨두고 떠주셔야 됩니다.
이랑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려서 단수링을 꽂아놓은 사슬 근처까지 뜰게요. 짧은 이랑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줬고요.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코 전코까지 떠줬습니다. 우리가 빼뜨기 없이 계속 빙빙 돌리면서 단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살짝 어긋나 보이게 티가 조금 나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싫어서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하면서 단을 올라가게 되면 기둥마다 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 단수링은 제거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코부터 바늘을 찔러 넣었는데 이제는 첫 번째 코는 그냥 넣으세요. 그냥 우리가 짧은뜨기 하는 것처럼 그냥 넣었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첫 번째 코를 찔러 넣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해줬으면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를 넣어볼게요. 두 번째 코는 여기에 이렇게 찔러 넣는 게 아니고요. 자, 요 사슬, 우리가 찔러 넣어야 하는 사슬에 짝꿍 다리가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사슬 머리에 앞부분 밑에 달려있는 게 짝꿍 다리예요. 얘랑 짝꿍이에요. 요 다리를 만들면 요 사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한 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겹 짧은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다음 코는 여기가 아니고요. 요 다리 밑에 있는 요 공간에 넣을 거예요.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예요. 자, 여기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요 사슬 밑에 다리의 밑에 있는 구멍.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실을 쭉 늘려주세요. 제가 지금 실을 한번 떴다가 풀은 상태여서 되게 이렇게 얇아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실이 이렇게 펴져 있을 거예요. 이 겹 짧은뜨기는 여기 요 아래에 코를 넣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저처럼 실이 꼬여 있었다면 살짝 펴주고요. 그리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평평한 다리가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뻐요. 여기가 꼬여 있거나 뭐 여러 가닥이 있거나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안 예쁜 겹 짧은뜨기가 떠지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 써서 떠주는 게 팁입니다. 아래쪽에다 바늘을 찔러 넣고 기다란 다리를 만들어줬고요. 이 다리에 짝꿍 머리를 만들어주려면 실을 걸고 사슬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다란 다리의 짝꿍인 머리 사슬이 완성됐어요. 이거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떠주는 거예요. 하나는 짧은 다리를 만들고 하나는 긴 다리를 만들고 그러면 다음 코에는 짧은 다리, 그 옆에는 긴 다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니까 세 번째 코에는 위쪽 사슬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 다리랑 머리 사슬을 만들어주고 그 옆에 코, 여기에는 이 머리 사슬의 짝꿍 다리 아래쪽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 다리 밑에 공간이니까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쭉 가지고 나옵니다. 풍성하고 예쁜 다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실을 걸어서 위쪽 머리 사슬도 만들어줍니다. 다음 옆에 코는 위쪽 머리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위에 사슬의 짝꿍 다리 밑에 있는 공간에다가 여기에 바늘머리를 넣어서 실을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옆에 코에는 짧은 다리, 그 옆에 코에는 긴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끝에까지 둘러주고요. 다음 단에서는 이 패턴을 어긋나게 넣어줄 거예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 바퀴를 삥 둘러서 여기 단수링 전코까지 겹 짧은뜨기 무늬를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이 꽂아져 있는 첫 코 바로 전 코까지 겹 짧은뜨기를 넣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짧은뜨기를 할 차례죠. 짧은뜨기를 넣고 나면 그 옆에 겹 짧은뜨기를 넣어야 하는데 이미 겹 짧은뜨기가 들어가 있어서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변형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마지막 코로 넣어서 겹 짧은뜨기를 넣었던 그 코를 이렇게 살짝 벌려보면 안쪽에 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지금 이 무늬가 들어가는 두 번째 단에서 살짝 이렇게 코를 늘리면서 변형을 해주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런 작업을 해주지는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해줘야 우리가 어긋나게 이 무늬를 예쁘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바로 그 전코에 이미 겹 짧은뜨기를 해준 상태지만 한 코를 늘려서 짧은뜨기까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겹 짧은뜨기, 짧은뜨기 들어갔고요. 다음에 겹 짧은뜨기 할 차례인데 첫 코이니까 첫 코 단수링은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겹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긴 다리를 만들어주고 그대로 또 바로 단수링을 꽂아서 표시를 해둘게요. 첫 코는 항상 무조건 표시를 해주세요. 첫 코 표시하는 거를 살짝 잊으셨다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단을 올라갈 때 살짝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했던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첫 코 자리가 되겠죠. 근데 가능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첫 코에는 항상 단수링 표시를 해가면서 떠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어줬으니까 바로 옆에는 이제 짧은 다리 만들어주고요. 그 옆에는 또 긴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이제는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단을 올라가더라도 단수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음에 넣어야 하는 짧은 다리면 짧은 다리, 긴 다리면 긴 다리를 넣어주고 다시 단수링 표시만 해준다면 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별다르게 해줘야 하거나 달라지는 부분 없이 쭉쭉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를 넣어서 짧은 다리를 만들어줬다면 그 다음 코에는 겹 짧은뜨기를 넣어서 긴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쭉 반복을 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같은 패턴을 쭉 반복하면서 20단을 올려줬습니다. 세는 방법은 이쪽에서부터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주시면 됩니다.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세로 길이는 14cm 나와요. 자, 이제 이 윗부분은 이 긴 다리의 길이보다 더 긴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첫 단은 일단 이랑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겁니다.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의 뒷부분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그 옆에도 이런 식으로 실의 윗부분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는 짧은 이랑뜨기를 여기서부터 한 바퀴만 둘러주고 올게요. 여기서 만나요. 이랑 짧은뜨기로 한 바퀴를 쭉 둘러줬어요. 여기가 마지막 코죠. 여기에 이랑뜨기를 시작했으니까 여기 마지막 코에도 짧은 이랑뜨기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둘러줄게요. 짧은뜨기는 그냥 이렇게 사슬 2개를 다 찔러 놓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여기 짧은뜨기 위쪽 사슬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단수링 표시를 할게요. 여기에서 했던 패턴이랑 달리 그냥 계속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긴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짧은뜨기를 하면서 단을 올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를 3바퀴 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무늬를 넣어주면서 떴던 단과 요 위에 단을 짧은 이랑뜨기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이 이랑뜨기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4단을 더 올려준 셈이에요. 여기 밑에는 20단의 무늬를 넣어줬고요. 이랑뜨기 포함 하나, 둘, 셋, 넷, 4단의 짧은뜨기를 더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단수링이 걸려있는 첫 번째 코부터는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무늬를 넣는 방법은 우리가 앞쪽에서 계속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우리 긴 다리를 만들어줄 때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 그 사슬의 짝꿍 다리 밑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긴 다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를 조금 응용해서 이번 단은 단수링이 꽂아져 있는 이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 다리, 그 밑에 다리, 그 밑에 다리, 그 밑에 다리, 그리고 그 밑에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는 겁니다. 쭉 따라 내려오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단수링은 빼고요. 근데 이때 이 다리를 예쁘게 만드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단은 우리가 이 종이 실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뜰게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예쁜 다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냥 이 종이실 그대로 떴을 때랑 이 종이실을 일일이 하나씩 펴준 다음에 다리를 만들어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만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종이실을 펼친 다음에 떠주세요. 펼쳐놓은 종이실을 손에 가볍게 잡고요. 세게 잡으면 다시 또 쪼그러들겠죠? 다음 코 밑에 있는 다리,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가지고 쭉 나옵니다. 이때 실을 잡아당길 때는 이 왼손은 이 실을 거의 놓다시피 해야 돼요.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쭉 늘려주고 길이를 맞춰준 다음에 짧은뜨기 떠주세요. 계속 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 첫 번째 코는 물론 돌아왔을 때 확실히 티가 나겠지만 그래도 단수링으로 표시를 좀 해둘게요. 그 다음 코, 여기도 사슬이 아니고요. 쭉 밑으로, 쭉 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 구멍에다가 결국에는 다음 코에다가 넣는 거기 때문에 코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바늘을 밑에 구멍에 찔러 넣고 실을 쭉 이렇게 당겨주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어렵지 않죠? 여기가 풍성하게 되려면 이 루피 실을 일일이 다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풍성하게 떠집니다. 요거를 주의해서 한 단을 쭉 떠주시면 돼요. 한 단만 이렇게 뜨는 거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귀찮더라도 신경 써서 떠주세요. 손에 실을 살짝 잡고 다음 코로 들어갑니다. 바로 옆에 코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는 거예요. 아래에. 그리고 실을 걸고 앞으로 나와서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여기에 있는 구멍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손 잠깐 놔주시고요. 여기서 이 뒤쪽에 있는 실 잡아당기면요. 이 구멍이 조금 작아집니다. 그렇게 조절을 해서 떠주세요. 자, 긴 다리를 만들어주고 짧은뜨기를 또 떠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한번 떠볼게요. 한 바퀴 둘러주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둘러줬습니다. 이제 다음 단은 이랑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여기 단수링이 걸려있는 코부터 이랑 짧은뜨기는 사슬의 뒷부분에만 바늘을 찔러 넣는 거죠.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다음 코에도 사슬의 윗부분에만 바늘을 찔러 넣고 사슬뜨기. 그 옆에 코에도 이런 식으로 짧은 이랑뜨기를 한 바퀴 돌려주고 올게요. 이랑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줬고요. 이제 다시 밑에서 했던 패턴을 올려줄게요. 자, 첫 번째 코에는 그냥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코는 이렇게 짧은뜨기를 하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는 사슬이 아니라 사슬의 짝꿍, 다리 밑에 있는 구멍에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길게 빼주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긴 다리를 만들어줬죠. 옆에는 다시 짧은 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옆에는 긴 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슬이 아니라 다리 밑에 있는 구멍에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 실을 쭉 늘리는 게 포인트예요. 그 옆에는 다시 짧은뜨기, 그 옆에는 사슬 밑에 다리 밑에 있는 구멍에 긴 짧은뜨기, 길게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반복해서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3바퀴를 둘러줬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그재그로 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3단을 더 올려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은 되돌아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일단 이 단을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는 빼뜨기 없이 단을 올라갔지만 마지막 되돌아 짧은뜨기 할 때는 이쪽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고 여기 단수릉이 걸려있던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한 상태에서 되돌아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일반 짧은뜨기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진행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요. 자, 이쪽에 사슬뜨기를 한 코, 그 옆에 코부터 할게요. 옆에 코로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실을 걸고 나서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짧은뜨기랑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진 거예요. 그 옆에 코에도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서 실을 쭉 늘려주세요. 쭉 늘려주는 게 포인트고요. 자, 일단 짧은뜨기를 하고 그 옆에 코에도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올 때 실이 바늘이랑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또 포인트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실을 또 늘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그 옆에 코에도 바늘을 넣고 바늘이랑 실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을 가지고 나서 짧은뜨기. 여기도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올 때 실이 이쪽에 이렇게 옆에 있는 것보다 바늘이랑 가까워져 있는 게 예쁘게 떠져요.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방향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 바퀴 둘러주고 이쪽에서 다시 올게요. 마지막 부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쭉 늘려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여기 옆에 우리가 첫 번째 코인데요. 기둥코를 세우고 그 옆에 코에서 첫 되돌아뜨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마지막 되돌아뜨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올렸던 그 코에도 되돌아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최대한 쭉쭉 늘려서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겠습니다. 이 실은 이제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줄게요. 돗바늘을 끼워서 이 실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감겨야 자연스럽게 되겠죠. 뒤로 가서 여기 이 구멍, 우리가 마지막 코를 찔러 넣었던 그 구멍으로 다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감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빼뜨기 코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을 좀 넓적하게 늘려주시고 이 빼뜨기 코를 감고 한 바퀴를 더 둘러줄게요. 앞부분을 깔끔하게 감아줬는지 확인을 하고 핀물을 돌려서 이쪽에 보이는 가로실을 뚫고 나올게요. 탄탄하게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튼튼해 보이는
고리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빼줍니다. 앞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 실은 한번 매듭을 지어준 후에 숨겨줄게요. 옆에 코, 아무 코로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옆에 한 땀 정도 옆 코로 가서 실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요. 튼튼하게 매듭을 지어주고 이 실은 바로 끊지 않고 숨겨준 후에 끊어주겠습니다. 숨겨주고 실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가방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빼뜨기 없이 그냥 짧은뜨기를 하면서 단을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런 거는 실을 껴서, 자, 여기에 이랑뜨기 선이 하나 더 생기면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자, 조금 그래도 차이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코, 이랑뜨기를 넣었던 마지막 코 구멍 윗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랑뜨기의 밑에 구멍으로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 이랑뜨기의 위에 구멍으로 나왔고요. 첫 번째 이랑뜨기의 밑에 구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을 잡아당기면 여기에 선이 하나 생겨요. 이거는 뒤쪽에서 한번 묶어줄게요. 탄탄하게 한 번 더. 묶어주고 양쪽 끝은 덧바늘을 끼워서 숨겨주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이걸 아예 티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앞면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진짜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방끈은 새우뜨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은 두 줄을 잡아주시고요. 손에 실을 감기 전에 적당한 길이의 실을 남겨주세요. 이 실을 바늘에 꿰서 가방에 붙여야 되니까 적당히 실을 남겨주시고 그 위쪽에서 손에 실을 감고 첫 사슬은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사슬뜨기를 2개 해줍니다. 하나, 둘. 2개의 사슬뜨기가 됐죠? 그 중에 첫 번째 사슬뜨기에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여기 첫 번째 사슬, 윗사슬로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이 편물을 살짝 돌려주세요. 편물을 살짝 돌리면 있는 실 한 가닥. 이렇게 실이 한 가닥 있습니다. 이 실에 바늘을 또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제부터 계속 반복이에요. 편물을 돌리고 찔러 넣고요. 실을 가지고 와서 쭉 늘려주세요. 좀 통통한 가방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당겨진 상태에서 뜨지 마시고 살짝씩 늘려줬습니다. 늘려주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또 편물을 돌려주시고 같은 위치에 있는 실 2가닥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 살짝 늘려주시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시 편물을 돌려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늘려주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반복해주세요. 편물을 돌려서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늘려주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계속 반복을 해줄 거고요. 이게 뜨다 보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힘을 줘서 가방끈이 비틀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끝났으면 편물을 돌려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사슬 여기에 바늘을 찔러 넣어준 다음에 실을 가지고 오고 쭉 당겨주고 짧은뜨기. 한 번 더 편물을 돌려주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찔러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쭉 당겨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뜨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편물을 돌려주시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슬 두 개에 바늘을 찔러 넣고요. 실을 가지고 나와서 쭉 늘려주는 건 똑같은데 이 앞에 있는 실을 뒤에 있는 실로 그대로 빼줄게요.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하나의 고리를 뒤쪽 고리로 빼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을 쭉 늘려주세요. 그리고 앞에서랑 마찬가지로 실을 적당히 남겨두고 잘라주겠습니다. 저는 한쪽 끈을 다 완성을 했고요. 반대쪽도 미리 만들어놔서 두 개의 끈을 만들어줬습니다. 끈의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33cm 정도 되는 끈을 두 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방에 달아볼게요. 가방 끈을 달기 위해서는 일단 가방을 앞으로 딱 놨을 때 중앙을 찾아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살짝 휘어 있어가지고 정확한 중앙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 가방을 딱 놓고 봤을 때 이 가방이 양쪽에서 대칭을 이루는 중간 지점을 찾아줬어요. 그래서 한번 넣었다 빼서 구멍이 조금 커져 있는데 이쪽 부분이거든요. 일단 제가 가방끈을 끼우고 나서 이 부분의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방끈을 끼우는 방법은 가방끈을 끼울 구멍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 넣고요. 가방끈을 이렇게 앞쪽에서 달아줄 거기 때문에 앞쪽에 가방끈을 위치하고 우리가 길게 남겨놨던 꼬리실을 가지고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방끈을 한 이 정도 안쪽으로 쑥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도 달아줘야 되는데 이쪽에 달 때는 한쪽에서 넣어놨던 가방끈이 꼬이지 않도록 손으로 한번 훑어주고 그리고 이쪽에 넣어주세요. 얘를 한번 꼬매고 나면 더 이상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꼬이지 않도록 신경 써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실을 가지고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를 안쪽으로 쑥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방이 살짝 고정이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반대쪽 가방끈도 달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가방끈을 단 위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랑 이쪽의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 같은 단으로 쳤을 때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이 끈이 두 번째 단에 들어가 있어요. 무늬를 넣어준 3개의 단, 그 중에 두 번째 단, 짠짠짠, 두 번째 단에 지금 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을 기준으로 셌을 때 이 긴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긴 다리가 하나, 둘, 3개씩 있어요. 그리고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네 번째 다리까지 보이는 위치에 이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방을 보고 이쪽과 이쪽의 길이가 일치할 수 있게 가방 끈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 있는 이 6개의 긴 다리는 5개로 줄여주셔도 되고 8개로 늘려주셔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반대쪽에도 넣어줄게요. 이쪽에 끈을 넣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사이에는 6개, 양쪽에는 하나, 둘, 3개 하고 살짝 보이는 4개까지. 자,
마찬가지로 이쪽도 끈이 꼬이지 않는지 한 번 더 손으로 훑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넣어줄게요. 가방이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남겨놨던 꼬리실을 가지고 뒤로 갑니다. 살짝 끼워서 고정을 해주시고, 고정을 한 상태에서 가방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여기 구멍에 비해 가방끈이 굵기 때문에 이 가방끈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가방을 들더라도 빠지지 않거든요. 이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가방의 길이를 조절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뜬 가방끈보다 더 짧았으면 좋겠으면 뒤쪽에서 이걸 더 빼면 되고요.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적당한 길이만큼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방끈을 붙여볼게요. 가방끈을 붙일 때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밑으로 뺐잖아요. 이 끈이 아래에서 이렇게 부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얘를 이렇게 굳이 올리게 되면 앞쪽에서 가방끈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방끈이 안쪽으로 들어온 가방끈이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남겨놓은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잘 꼬매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두 줄을 따로따로 돗바늘에 끼워서 꼬매줄게요. 가방끈을 꼬맬 때는 최대한 튼튼하게 달아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끈이 뚝 떨어져서 다시 꼬매야 하는 일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앞쪽에서는 티가 나지 않게끔 뒤쪽에서 살살살살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실은 끈에 달려있는 실이고요. 이쪽은 가방에 달려있는 실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얘가 1.5cm 밖에 되지 않아서 같은 곳이라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좀 튼튼하게 꼬매주세요. 저는 지금 두 개의 실을 나눠서 꼬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시작한 실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쪽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실은 이쪽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여기에서 실을 두 개를 만나게 만들어서 묶어줄 거예요. 두 개의 실을 묶어줄게요. 2번 정도 꽉 묶어주겠습니다. 실을 꽉 묶어주고 이제 두 개의 실을 한 번에 돗바늘에 끼워서 잘 숨겨준 후에 잘라주겠습니다. 끝에 길이를 맞춰서 잘라주고 끝을 돗바늘에 끼워서 한쪽으로 슉슉슉 숨겨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잘라주겠습니다. 여기 위쪽은 따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단에 연결되어 있는 게 예뻐서 저는 그냥 앞쪽은 건드리지 않고 뒤쪽에서 우리가 1.5cm 정도 남겨놓은 이 끝에 끈을 나머지 세 군데도 다 돗바늘에 끼워서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 4곳을 다 달아주고 가방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도 너무 예뻐서 그냥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부자재가 너무 많아서 하나쯤은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또 안 다는 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핸드메이드 라벨이나 천 라벨, 가죽 라벨 이런 게 있으면 장식을 해주셔도 좋고 이쪽에 테스를 만들어서 크게 달아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방 만드셨으면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되니까 다양한 부자재 활용해서 예쁜 가방 완성하시고요. 가방 만드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따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